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이고 원래 계획대로면 올해는 유부녀가 되었을 여성입니다. 사실 파혼이 자랑도 아니고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거 고민을 좀 했어요. 저의 사연은 무거운 마음보다는 세상에 경우 없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파혼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결말은 저에게 해피엔딩이니까요. 제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친구를 만난 건 제가 20대 중반 때부터입니다. 직장 다니다가 선배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5년째 이어오고 있었어요. 짧은 시간 연애는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만나다 보니 서로 집안 사정도 속속들이 알고 어지간한 건 다 이해하는 편이었죠. 남자친구는 집도 서울이고 직장도 서울이지만 저는 본가는 강원도 횡성이에요. 부모님은 대대로 강원도에서 더덕농사를 지으시고 축사도 운영하십니다. 워낙 이곳에 오래 사신 데다 땅도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두 분이 늘 바쁘셨지만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본 적은 없습니다. 저랑 2살 많은 언니는 줄곧 대학 때부터 같이 자취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저랑 언니는 나름 부모님의 자랑이었어요. 언니는 저보다 공부를 더 잘했고 지금은 서울의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저 역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기업에 취직했고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면서 언니나 저 공부하는 거 모자람 없이 다 지원해 주셨어요. 이제 둘 다 돈을 벌면서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나름 효도랍시고 하고 하는 거고요. 언니는 비혼주의라 부모님이 아예 결혼 얘기도 못 꺼내세요. 굳이 능력 있는데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막상 둘째 딸인 제가 만나는 사람 있다는 거 아시고는 남자친구를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는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 부모님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 부모님은 딱 한 번 남자친구 한창 연애할 때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 때 강원도 가는 김에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는 말을 먼저 해서 우리 집에 갔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남자친구가 허여멀겋고 새님 같다고 힘이나 쓰겠냐고 걱정하시면서도 나름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사는 멀쩡한 직업에 신랑감 같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린 것도 아니었는데 어지간히 마음에 드셨는지 결혼을 은근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유나,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 아니냐. 네 언니 아예 결혼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말도 못하겠지만 너는 나이 더 차기 전에 결혼하는 게 어떠니? 어차피 결혼할 사람 있으면 연애하면서 시간 보내봤자 돈만 더 쓸 거 아니냐. 보아하니 아주 착실할 것 같은데 그 집 부모님은 만나봤니? 아니요. 아직 안 만나봤어요, 엄마. 이제 둘 다 30 넘었으니 슬슬 결혼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 사람 부모님은 서울에 식당 하시거든요. 한정식집 꽤나 크게 하신대요. 아마 아들이 만나는 여자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식당 할 정도면 집안도 꽤나 잘 사는 집안이겠구나. 사실 엄마는 사위한테 욕심은 없어. 못 사는 집보다는 여유 있는 집안이 당연히 좋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너한테 잘해주고 둘이 오손도손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이면 필시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다. 나도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두 분 다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시대요. 나중에 인사드리면 말씀드릴게요, 엄마. 부모님은 남자친구 한 번 본 이후로는 저에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은근히 언제쯤 결혼 말이 나오나 기다리는 눈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레 남자친구가 저에게 자기 부모님께 미리 얼굴이나 보여주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침 자기 이모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 거기서 자연스레 인사를 드리면 어색하지 않고 분위기도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요. 남자친구는 저 만나는 거 부모님이 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막상 결혼할 사람 부모님을 뵙는다는 게 얼마나 긴장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나에 대해 어디까지 말했는지, 부모님이 딱히 며느리감으로 기준을 정해놓으신 게 있는지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는데요. 자기 엄마가 은근히 며느리 욕심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는 나 만나는 여자면 다 좋다고 하시더니만 막상 진짜로 결혼할 여자 데려온다고 하니까 엄마가 엄청 너 궁금해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엄마가 그렇게 며느리감으로 바라는 게 많으신 줄은 몰랐네. 갑자기 며느리 욕심이 많다는 말을 들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에 대해 대충 알고는 계신다고 들었으니 저를 싫어하실 거라 생각은 안 했지만 혹시 무슨 욕심이 있으신 건지 들은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맞출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뭘 바라시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찌 보면 며느리감 바라시는 것만 들어도 예비 시어머니 인품을 가늠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내가 처다드리고 개운이라 엄마가 아들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좀 있으신가 봐. 엄마 친구 아들이 호텔에서 결혼한 사람이 몇 있었는데 엄청 좋으셨다네. 그래서 나는 꼭 호텔에서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 있지? 우리 엄마가 너 사진으로 보시고는 인물은 좋다고 하시더라. 뭐 우리 엄마가 대단한 거 요구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그냥 엄마가 로망을 가지고 계신 건 내가 현실과 다를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은 드렸어. 나보고 실망하실까 걱정이네. 나 시골에서 나고 자란 건 말씀드린 거지? 호텔 결혼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 결혼에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어쩌지? 어머니가 너무 눈이 높으신가 봐. 에이, 엄마가 눈 높으면 뭐해. 엄마가 같이 살 사람 고르는 것도 아닌데. 너무 걱정하지 마. 너 보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자연스럽게 인사드린다는 명목으로 처음 만나 뵌 게 남자친구 이종사촌 결혼식에서였습니다. 사실 결혼식장이라는 데가 부담스럽잖아요.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뵙는 것도 어색한데 결혼식이면 온 식구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이니 남자친구 쪽 온 집안 식구를 다 만나봐야 하니까요. 저는 어느 때보다 긴장한 탓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어른들이 보시기에 최대한 얌전한 차림으로 입고 갔고 명품백 같은 거 없는 저는 가방도 단정하게 메고 갔어요. 솔직히 걱정은 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높기도 하지만 사실 남자친구에 비해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솔직히 말해 잘난 사람은 맞아요. 부모님이 서울에 집 있고 식당도 하시니까 집안도 풍족하고 학교도 나름 좋은 데 나와 증권회사 다닙니다. 그러니 예비시댁에서는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셨을 겁니다. 안 그래도 아들 가진 부모들은 아들 부심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 어머니가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남에서 예비 시모는 저를 겉으로는 만나서 반갑다고 하시면서도 뭐랄까 마음은 정말 저를 반가워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머니 표정이 딱 일그러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를 아래 위로 싹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느껴졌고요. 그래, 우리 청환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얼굴만 보고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한번 우리 집에 초대할게요.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해서요. 그래요. 말이야 뭐 앞으로 보면서 천천히 놓는 거지. 그나저나 오늘 내가 일부러 보자고 했어요. 여기 우리 언니 아들이 결혼시키는 이 호텔이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이지.
우리 아들도 결혼한다니까 이런 곳에 오면 또 유심히 보게 되네. 아가씨도 서울 산다고 했지? 부모님도 전부 서울에 사시나?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분명 제 본가가 강원도고 대학과 직장을 서울에서 다닌다고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모르시나 싶어서요. 제가 당황하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대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아, 엄마, 대체 뭘 들으신 거예요? 내가 내 여자친구 본가는 강원도 횡성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요. 이 친구는 서울에서 대학 나왔고 직장도 서울이라니까요. 아, 그러니? 미안하다. 엄마가 몇 번을 들어도 정신이 없어서 말이지. 그럼 강원도에서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니? 저는 어머니가 별뜻 없이 물어보시는 거라 생각하고 농사 지으신다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저를 냉랭한 표정으로 보시더니만 이러셨어요. 그래, 일단 오늘은 얼굴 봤으니 됐다.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하러 와. 정원아, 네 아버지도 인사시켜라. 저기 이모부랑 같이 있으니까 가서 이모한테도 인사시키고. 저는 그날 정신없이 남자친구 아버님과 이모님 그리고 사촌들에게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결혼식이다 보니 정신이 없긴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그날 부르셨다는 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정도 호텔에서 자기 아들 결혼시킬 거라는 걸 알아두라는 뜻이었죠. 그날 남자친구 가족들을 만나고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남자친구 가족들이 잘 살더라고요. 자기는 강남에 살지는 않았지만 이모들은 전부 강남에 살고 자기 엄마도 학교 다닐 때 치맛바람이 대단했다고요. 부모님 경제력 덕분에 자기도 좋은 학교 나오고 덕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나와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달라 결혼이 어려우면 어쩌나 걱정을 한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걱정과는 달리 그 후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을 때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리하게 하신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하셨습니다. 우리 청환이가 너를 많이 좋아하더라. 사실 아들 가진 엄마들은 아들 결혼할 며느리는 직접 고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 하지만 자식 마음이 내 맘 같지 않으니 어쩌겠어. 나는 너 받아들이기로 했다. 보아하니 가정교육도 잘 받은 것 같고 직장도 좋은 곳 다니고. 네 언니가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했지? 나중에 큰 병원 갈 일 있으면 도움받을 수 있겠다 싶구나. 어쨌든 나나 우리 정한 아빠는 조만간 날 잡고 너희 부모님 한번 뵙고 싶은데 어떠니? 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어머님 말이 살짝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부모님과 만나는 자리 마련하라는 말에 큰 산은 하나 넘었구나 싶었습니다. 인사드릴 때는 몰랐던 부분인데 그 집에서 서열 1위는 시어머니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우리 아빠가 술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부모님 두 분 나이가 어찌 되시는지 여러 가지 물으셨고 저 나온 학교와 학과를 묻더니만 돈 수천만 원 바른 아들보다 야무지다고 웃기만 하셨습니다. 첫 만남을 그리 마치고 수월하게 상견례까지 하는가 싶었어요. 어머니의 첫인상이 매서웠고 가끔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건지 아닌지 헷갈렸지만 아들 짝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으니 차차 가까워지겠거니 생각했고요. 양가 부모님 모두 상견례 전에 대강 결혼 날짜를 잡자고 뜻을 모아주신 덕에 대강 이듬해 봄쯤으로 결혼하기로 하고 순조롭게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오시려면 너무 멀다는 거였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정하는 법이 정해서 있지는 않아도 일반적으로 따르는 예의가 있긴 하더군요. 우리의 경우 어머니가 결혼은 꼭 서울에서 하는 걸 고집하셨기 때문에 상견례는 친정 부모님 집 근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식사값은 우리 쪽에서 내기로 했죠. 여기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 우리 부모님을 만난 예비 부모님의 태도를 보고 저는 마음이 조금 상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아빠가 정하신 한정식 집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처음부터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예비 시모에게 말했어요. 서울에서 식당 하신다고 들었어요. 워낙 솜씨가 좋으신 분이라 장소 정하는 데 고심 좀 했습니다. 여기가 보시다시피 좀 시골이라 장소가 참 마땅치가 않아서요. 그래도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 하는 곳이고 서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반찬들이 많으니까 부족하더라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먼 길 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멀긴 참 머네요. 저는 서울에서 장사하고 서울에서 나갈 일이 없다 보니 이런 지방은 거의 몇 년 만에 차 타고 처음 나와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골이라 식당이 마땅치는 않았나 봅니다. 아휴, 뭐 어쩌겠습니까. 시골이니 제가 이해는 합니다. 시어머니 말에 분위기가 조금 머쓱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견례 내내 그다지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왜냐면 상견례 분위기가 제 기준 그다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에게 안 그런 척 하시면서도 은근히 과시를 하시고 콧대 높게 구셨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하셔서 그런 건지 내내 메뉴 얘기와 비싸다는 얘기를 하셨고 음식을 맛보시면서 칭찬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기분 나빴던 건 어머니는 무슨 그 자리를 자기네 의견을 통보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농사 지으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애들 결혼시킬 때 어찌 우리 집안이랑 맞추실 수 있는지 걱정돼서 오늘 확실히 의견을 듣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해서 다 퍼주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요새 세상이 어디 그런가요? 요즘은 남녀가 같이 보태서 해야 서로 살면서 할 말도 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허례허식은 생략해도 서울에 애들 사는 집은 사돈댁이 같이 보태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찌 농사 지으면서 여유가 되시려는지 그게 걱정이라 미리 여쭤봅니다. 좋게 말했지만 그 말이 뭐겠습니까? 결혼 비용 반반 해라. 집값 보태라. 대충 이런 말이었던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혹여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아들 등골을 빼먹고 살까봐 걱정이 되셨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콧대 높은 말에도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예의를 지키셨습니다. 저희도 우리 딸 시집 보낼 정도로 여유는 되니 나중에 애들 통해서 원하는 게 있으면 전해주세요. 우리 둘째 딸 시집 가는데 우리도 최대한 보태줄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러신가요? 사돈이 그리 말씀해 주시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제가 실은 유나 부모님이 시골서 농사 짓는다길래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나고 어느 한쪽이 기울면 그것도 참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좋은 일 아니겠어요? 제가 조금 무례한 부분이 있었대도 아들 가진 엄마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예비 시모는 그제야 얼굴이 처음보다는 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 귀한 만큼 남의 딸도 귀한 법 아닙니까? 저랑 제 언니는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쪽 집, 저에 대해 예의상으로라도 잘 컸다느니 예쁘다느니 단 한 번도 안 하대요. 그 뒤로는 예비 시모는 본인 자랑 집안 자랑을 참 많이도 늘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나 우리 엄마는 별 불만 없으셨지만 저는 속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엄마 비록 강원도 총구석에서 아빠랑 농사 짓는 분이지만 누구보다 저와 언니를 살뜰하게 키우셨고 다른 잘 나가는 엄마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엄마가 왜 저 자리에서 저러고 있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제 마음과 달리 그만하면 좋은 혼처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에 시어머니는 본인 말만 너무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빈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께 이러시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서울에 오실 일 있으시면
제가 아는 식당에 한번 오시겠어요? 오늘 먹은 식당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서울 사람들 입맛하고는 어찌 다른지 한번 제대로 맛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초대해 주신다면 기꺼이 가야죠. 제가 서울 갈 일 있으면 꼭 한번 사돈댁 가게에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시모는 빈말 아니라며 정말 나중에 서울 올 일 있으면 미리 연락 달라고 하도 신신당부하시길래 그래도 오늘 껄끄럽게 구신 거 마음에 걸리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예비 시모가 하시는 식당이 그리 싼 편은 아닙니다. 1인당 7만 원부터가 시작 가격이고 제일 비싼 코스가 15만 원까지 있어요. 아무래도 격식 있게 하는 한정식 집이라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합니다. 빈말이라도 우리 부모님 한번 오시라는 말을 들으니 그나마 상견례에서 속상한 마음이 좀 가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마치고 나서 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 언니가 그러더군요. 그쪽 집에서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꼭 자기 아들이 대접받는 집안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나온 사람들 같다고요. 저는 오히려 상견례를 하고 나서부터 이게 맞는 길인가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상견례 끝나고 나서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차저차 미루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마침 엄마랑 아빠가 상견례하고 한 달 후에 건강검진하러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으셨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서울 오면 꼭 식당에 한번 들르시라는 말이 생각이 나셨나 봅니다.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유나야, 예전에 안 싸더니 말이야. 엄마 서울에 오면 식당에 한번 오라고 하셨잖니. 네 아빠랑 엄마가 서울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온 김에 한번 들러서 팔아드리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은데 엄마가 한번 연락해 볼까? 엄마는 예비시모 식당에서 대접받을 생각으로 물어보신 게 아니고 팔아드릴 생각이셨습니다. 글쎄, 어머니가 빈말로 얘기하신 거 아닐까? 엄마 마음에 걸리면 내가 연락해보고요. 엄마랑 아빠 마음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도 지난번에 상견례하러 우리 동네까지 오신 양반들 아니냐. 내가 혹시 몰라 농사지은 더덕이랑 나물 정성껏 포장까지 해서 가져온 거 전달도 할 겸 사돈댁 식당 한번 들리마. 그래야 너도 면이 서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엄마. 사실 저는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콧대 높게 굴었던 거 생각하면 부모님이 굳이 어머니 식당 가셔서 식사하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딸 시집 보내는 사돈댁을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라 했죠. 제가 남자친구 통해 연락해드리겠다 했더니 그럼 남자친구가 부담 가질 수 있다면서 엄마가 직접 연락하시겠다길래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예비시모 식당에서 식사만 하고 바로 농장일 때문에 바로 횡성으로 출발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예비시모 식당 가서 팔아드린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시어머니가 아마 우리 부모님께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실 거라 예상했어요. 지난번 상견례 때도 우리가 먼 길 오신 거 생각해 대접해드렸고 또 식당에 오라는 것도 시어머니가 오라고 한 거였으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대접받으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돌려드려야겠다 고민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점심에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 식당에 잘 도착해서 인사까지 잘했다는 전화를 받고 저는 제 일을 하느라 나중에 식사 다 하고 내려갈 때 전화라고 엄마와 짧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퇴근할 무렵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내가 전화 먼저 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어찌 식당에서 맛있게 드셨어요? 어머니가 엄마랑 아빠 오셨다고 대접하신 거죠? 저는 엄마가 맛있게 먹었다고 전화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 물음에 엄마가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시모가 대접하려고 해도 내가 얻어먹을 생각 없었어. 엄마가 어디 사돈댁이라고 가서 대접하라고 얻어먹겠니?
난 그런 거 싫다. 그래도 엄마, 어머니가 괜히 엄마 아빠 식당에 오시라고 했겠어요? 그냥 못 이기는 척 얻어 잡수시지. 내가 다 되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나야, 아무리 서울이라지만 물가 한번 너무 비싸더라. 메뉴판에는 없는 코스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네 아빠랑 나랑 둘이 먹는데 50만 원이 웬 말이라니? 내가 깜짝 놀랐어. 서울 물가가 아무리 비싸다지만 한 끼 50만 원은 좀 너무했다. 저는 엄마가 50만 원을 내고 식사했다는 말을 듣고 순간 너무 놀라 다시 되물었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50만 원이라니. 지금 시어머니 식당에서 밥 먹고 50만 원 냈다는 거 맞아요? 그래. 내가 오늘 예비사돈에 간다고 했잖아. 원래 서울의 한정식 집은 이렇게 비싼가 봐. 안 쏘더니 그러더라. 서울의 어지간한 한정식 집들은 시골하고 달라서 이 정도는 기본이라던데? 아유, 놀라긴 했다만 어쩌겠어. 사돈이 혹시 대접할까 봐 얼른 미리 계산하고 왔지. 뭐야, 엄마, 혹시 거기서 그 사람 엄마 만나서 인사한 거 맞아요? 근데 50만 원을 계산하라고 했다고? 그래. 뭐 특별 코스라고 엄청 귀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구나. 근데 네 시모 식당 말이야. 정말 그 돈 내고 먹으러 오는 사람들 많은 거 보면 오지간히 부자들만 오는가 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속으로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그러면서도 딸인 제가 곤란해질까 봐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씀하시는 거 뻔히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비시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안 가본 것도 아니고 뻔히 얼마인지 아는데 아빠랑 엄마한테 50만 원을 계산하게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해서 시어머니를 확실히 만난 게 맞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어머니가 직접 코스 안내하면서 요리를 내드렸다고 하대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가 빈말로 오시라고 한 거 아니니 대접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함께 얻어먹자고 우리 부모님이 부득부득 오지 말라는 거 가신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언제든 오라고 하신 거고 상견례 때 생각하면 적어도 저라면요. 우리 엄마가 계산을 한다고 해도 제가 대접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순박한 엄마 아빠가 밥 먹고 50만 원 결제까지 했다고 생각하니까 시간 갈수록 더 분통이 터지고 사실 확인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 무시한 거라면 더 볼 것도 없이 이 결혼은 안 하겠다고 결심이 서기까지 했어요. 저는 엄마와 전화를 끊고 남자친구를 굳이 거치지 않은 채 예비 시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태연하게 제 전화를 받으시대요. 어머니, 오늘 점심에 저희 부모님이 식당에 가셨었는데 아시죠? 그래, 오셨더구나. 그래서 최대한 신경 써서 코스 요리로 내드렸는데.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네, 근데 엄마가 식사비로 50만 원이나 지불했다고 하시길래요. 그게 맞나 해서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물었는데 예비 시모가 하는 대답이요. 정말 그 한마디로 못된 본성을 파악하게 하더라고요. 그럼 맞지. 하필 네 부모님은 제일 바쁠 시간에 오실 게 뭐라니? 최대 6명 받을 수 있는 방에 2사람만 들어가서 먹는데 손해가 얼마야? 그 정도는 네 부모님 메꿔줄 거라 생각하고 코스 신경 쓰면서 음식값은 좀 올려받았어. 왜? 너 지금 식사값 비싸서 따지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니? 아무리 내가 오랬다고 해도 그렇지 당일날 불쑥 전화해서 오겠다고 하면 얼마나 내가 곤란했겠어. 이번에는 내가 예약 하나 포기한 거 받은 거니까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초대하면 그때 거하게 대접하겠다고 전하렴. 그래도 네 부모님이 오늘 드신 거 원래대로 하면 50이 아니라 한 80은 받아야 해. 무슨 밥에 금가루를 뿌려놨답니까? 저는 시어머니 그 대답을 듣고 이 결혼은 아니다 마음이 딱 접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 무시한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로 예비 시모에게 따져 물을 수 있었지만 저는 우리 엄마가 당한 거 일단은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엄마 농사 지으시는 더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아무튼 너 마침 전화 한번 잘했다. 네 엄마가 오늘 농사 지었다면서 나물이랑 더덕을 가져오셨던데 식당 아줌마들이 다 돈 주고도 못 사는 더덕이라면서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 양념해서 구워 먹고 직원들 나눠주고 보니 나랑 네 아버지 먹을 것도 없지 뭐냐. 내가 또 공짜로 달라기는 뭐하고 조금 싸게 쳐드릴 테니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부탁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예비 시모 말을 듣는데 어째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예비 시모를 제대로 골탕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척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어머니, 하긴 저희 집 더덕이 좀 유명해요.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거라 마트에서는 잘 구할 수 없거든요. 얼마나 부탁할까요, 어머니? 아무리 싸대도 최상급이면 가격이 싸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 우리 먹을 거랑 우리 친정 식구들 먹을 것만 하지 뭐. 선물용으로 한 10세트만 부탁하마. 그래도 지인 찬스 쓰는 거니 가격은 싸게 쳐줄 거지? 저는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더덕은 싼 가격은 아닙니다. 2kg 최상급 더덕 선물 세트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6만 원 안짝이라고 하길래 저는 엄마에게 더덕 세트를 넉넉히 준비해 놓으시라 일단 부탁드렸습니다. 일단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직장 사람들에게 주문받은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0세트를 배송받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더덕값이 얼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예, 사돈이 보낸 더덕 잘 받았다. 근데 그 더덕값이 얼마냐? 이번에 받은 거 보니 물건이 너무 좋더구나. 다른 데도 선물하고 싶을 정도야. 일단 내가 받은 값은 쳐드릴 테니 말해다오. 어머니 보낸 더덕값은 엄마가 안 받으시겠대요. 근데 혹시 어머니가 더 선물하고 싶으시면 제가 보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대신 추가로 보내는 더덕값은 주시면 되세요. 산지에서 보내시는 거니 시중에 파는 거보단 싸겠죠. 저도 정확한 가격은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예비 시모는 10박스 더덕값은 안 받겠다는 말에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체면을 세우고 싶었는지 무려 50박스를 추가로 주문하더군요. 그럼 이참에 결혼식 얘기도 할 겸 선물로 지인들한테 돌리면 되겠다. 엄마한테 당장 준비되는 대로 보내시라고 해. 저는 엄마에게 말해 더덕 50박스를 추가로 주문했고 얼마 후 어머니가 택배로 물건을 잘 받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더덕 잘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정상 더덕 비용은 조금 빨리 주셨으면 해서요. 50박스면 한두 푼이 아니라서요. 혹시 오늘 중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뭐 어려운 일이라고. 물건은 참 좋더구나. 내가 어제 오늘 주변에 아주 잘 돌렸다. 더덕값이 얼마니? 네, 2kg 특품이라서 10만 원이에요. 딱 500만 원인데 제가 50만 원 깎았어요, 어머니. 저한테 450만 원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놀라셨는지 가격을 다시 물으셨습니다. 뭐? 450만 원? 아니 더덕 2kg가 뭐 그리 비싸니? 10만 원이라니 정말 싼 거 맞아? 더덕이 좋아 보이긴 했다만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구나. 아니 산지 직송이면 4, 5만 원 하는 거 아니었어? 어머니, 우리 엄마 더덕 백화점 납품하는 상품이고 원가 13만 원짜리예요. 의심 가시면 직접 압구정 현백 제야 매장 가서 보고 오세요.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설마 어머니, 그 돈 없어서 지금 물건 받고 돈 안 주시려는 건 아니죠? 아무리 가족 될 거라지만 이건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 거라 돈을 꼭 받아야 하니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450만 원은 너무 비싸. 사돈한테 좀 더 싸게 해달라고 말해봐, 어?
그럼 어머니가 절반 내시고 어머니 아들이 나머지 내달라고 해야겠네요. 죄송한데 거기서 더는 싸게 해달라고 말씀 못 드려요. 어머니, 아님 도로 물건을 주시던가요? 어머, 얘 좀 봐. 이미 선물 다 돌린 건 어찌 돌려달라고 하겠니? 아유, 그래, 알았다, 알았어. 일단 내가 돈은 붙지마. 내 아는 놈이 더 무섭다고. 너는 꼭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그 돈을 다 받아야겠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우리 엄마 더덕값은 더덕값이죠. 공짜로 안 받겠다고 한 건 어머니시지 제가 아닌데요. 어머니 한 끼에 50만 원 하는 요리파시는 식당 하시면서 지금 그 돈이 아까우신 거예요? 설마 아니죠?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짠내를 풀풀 풍기면서 저에게 450만 원의 돈을 입금하더군요. 예비 시모에게 더덕값을 입금받고 난 후 저는 엄마에게 진짜로 더덕값 200만 원가량을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파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여기서 그만두자. 뭐? 유나, 너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파혼이라니.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글쎄, 잘못이라기보다는 집안끼리 안 맞아서 파혼하는 게 맞겠다. 미안한데 나 자기네 집 며느리 할 맘 없어. 자기네 엄마 우리 부모님 시골 산다고 은근 무시하고 돈 없는 줄 알고 깔보시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부모님이 너희 부모님을 왜 무시해? 갑자기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자기네 엄마 참 대단해. 우리 부모님이 자기 엄마 식당 가서 대접받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음식 팔아주시겠다고 가셨는데 50만 원을 계산하게 하셨더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리 부모님을 우습게 보고 골탕 먹인 걸로 보여.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사나 그 정도 가격 지불하는데 어떤 태도인지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 우리 엄마가 음식값으로 50만 원을 받으셨다고? 그게 사실이야? 그래. 못 믿겠으면 자기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암튼 나는 우리 부모님 그리 대하시는 분 시모로 보고 살 생각 없어. 나 이 결혼 안 해. 그렇게 알고 끝내자. 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전화가 다시 걸려왔죠. 그리고는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너도 우리 엄마 엿먹였던데? 네가 우리 엄마한테 더덕 선물이라고 꼬셔놓고 400만 원 돈 받아갔다며. 너 미쳤냐? 인삼도 아닌 더덕을 400만 원이나 받아 처먹게? 우리 엄마 돈이 무슨 눈먼 돈이냐고. 우리 집이 돈 많다고 너 이참에 네 엄마 한몫 팔아드리려고 바가지 씌운 거 맞지? 받아 처먹긴 뭘 받아 처먹어? 바가지 좋아하네.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해. 그래서 당신 엄마는 호텔 결혼이니 뭐니 돈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만 우리 부모님까지 시골 촌부한테 한 끼 식사값으로 50만 원 눈탱이 치냐? 따지려면 나한테 따질 게 아니라 네 엄마한테 메뉴판에도 없는 식사비 50만 원 받아먹은 이유나 제대로 따져 물어. 알겠냐? 이제 내가 파혼하자는 이유 알겠지?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저는 더럽고 치사해서 그 집 엄마에게 받은 더덕값 남은 돈을 남자친구 계좌로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잠잠하더군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연락을 안 받았더니 그 인간은 회사 앞까지 자기 엄마를 대동하고 찾아왔더라고요. 사실 끝을 내도 만나서 끝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참 잘 됐다 싶더군요. 가까운 카페를 찾아 일단 들어갔는데 마주보고 앉으니 그 인간이랑 엄마는 저를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너는 어른을 콜탕 먹여도 유분수지. 얘기 들어보니까 너네가 부모님들 식사비 받은 거 가지고 아주 앙심을 품었더라. 그래서 나한테 더덕값 뻥튀기해서 받은 거라며? 내가 너 오늘 혼내주려고 왔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사과는 받아야겠다. 그래, 유나야. 우리 엄마 노발대발 하시는 거 내가 설득해서 온 거야. 너 왜 연락은 그리 안 받는 거야? 정말 끝낼 거 아니면 빨리 우리 엄마한테 사과드려. 남자친구는 그렇게 안 받는데 위기 상황이 되니 역시 아들은 엄마 편을 드는 게 국룰인가 봅니다. 저는 두 모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
너 지금 웃는 거니? 지금 웃음이 나와? 그래서 사과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저는 예비 시모 말을 듣고 더 앉아있는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사과를 누가 해요? 어이가 없네. 이 결혼 내가 깨는 거예요. 지금 누구더러 결혼 가지고 협박이래. 아줌마. 너 말 다 했어? 아줌마라니. 아줌마라니? 그럼 아줌마가 아줌마지 나랑 뭘 해도 되는 사이예요? 결혼 깼으면 남이죠. 아줌마, 정신 차려요. 서울 살고 식당에서 돈 좀 있다고 그딴 식으로 사람 무시해요? 우리 부모님 시골서 농사 지으시지만 땅은 아줌마보다 많고요. 현금도 아줌마보다는 많을걸요? 남의 땅 위에서 비싼 월세 내가며 전전긍긍 장사하는 아줌마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인격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미쳤다고 이 집에 시집 가겠어요? 미안한데 다시 말하지만 이 결혼은 제가 싫어서 깨는 겁니다. 아줌마 식당에서 50만 원 식사값 내고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집안 어디 한번 잘 찾아서 아들 장가 보내세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당황하면서 일단 저를 붙잡았습니다. 야, 유나야, 너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너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른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너 만나고 결혼까지 시키려고 하시는 건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어쩌자는 건데? 내가 말했지? 나는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집안에는 며느리로 가기 싫다고. 그게 다야. 그리고 당신 엄마 인성 다 파악했는데 내가 미쳤다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겠어? 내가 한마디만 할게. 너는 엄마랑 영 끊어야 장가 갈 수 있을 거야. 내 말 명심하고 다음에 만나는 여자한테는 절대로 네 엄마 인사시키지 마라. 알겠니?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알아서 결혼 안 한다고 할 거니까 너네 쪽 가족은 알아서 잘 수습해. 저는 황당해하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파혼하고 나면 기분이 더러워야 하는데 어찌나 후련하던지요. 특히나 엄마가 무시당한 일은 조금은 되갚아줬다고 생각하니 한결 기분이 좋더라고요. 과연 제가 돌려준 더덕값을 받고 그 집 엄마가 조금이나마 창피함을 느꼈을까요? 아마 아줌마 인품을 생각하면 아직도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그 집안과의 인연을 끝냈으니 다행인 일이죠. 결혼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언니는 잘했다며 제가 결국 그럴 줄 알았다나요? 쿨하게 치맥하자길래 그날 맥주 마시면서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처음에는 속상해하셨지만 제가 알아서 잘 정리하리라 믿는다고 더는 묻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바보가 어디 있나요? 우리 부모님도 다 알면서 속아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거지 같은 집안과 인연을 끝났습니다. 파혼은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귀찮긴 했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저의 파혼도 잊히더군요. 결혼도 하기 전에 남녀 사이 끝나는 게 뭐 드문 일도 아니니까요. 저의 파혼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1년가량이 지난 지금 마음 정리를 아무리 했다고는 하나 예전 결혼할 뻔했던 사람 집안의 무례함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훌훌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미혼인 분들이 제 사연을 듣는다면 조금이나마 결혼 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라고 꼭 당부드리고 싶네요.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